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41번 문제와 42번 문제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43번, 44번 문제를 하고 한 문제 더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오늘 또 와이프께서 뭐 전기 관련해서 저한테, 와이프가 이제 제조사, 이제 외국계 회사 이제 PM을 하고 있는데 전기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ID 관련해 가지고 이제 154 변전소에 대해서 이제 ID 개수나 뭐 인커밍이 뭔지, 타이가 뭔지, 피더가 뭔지 이런 것들 뭐 이제 물어본다고 해서 좀 이해시켜 준다고 좀 시작을 좀 늦게 해서 오늘은 두 문제만 좀 하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저도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10분인데요. 오늘 뭐 늦게 퇴근하고 나니까 한 9시 됐어요. 저녁.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와이프한테 잠깐 과일 먹으면서 와이프한테 설명하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칠판에 그려가지고 싱글라인에 그려서 설명을 해주고 이제 이해하고 와이프는 이제 들어가고 저는 이렇게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저도 좀 빨리 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일찍 출근해야 돼 가지고요. 그래서 복습 먼저 하고 진행을 할게요. 41번.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는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몇 배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6배 이상입니다. 42번 문제. 금속관 배관 공사를 할 때 금속관을 구부리는 데 사용하는 공구는 히키입니다. 히키. 요게 파이프 밴더 또는 밴더 이렇게 나오면은 적으셔야 돼요. 여기 그림이 요거였죠. 43번. 접지 저항 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대지 저항입니다. 대지 저항. 그래서 제가 여기 정리를 좀 요거 하나 두 개 정도를 좀 해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뭐 실무를 하면서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접지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토양의 종류, 그 다음에 수분의 포함 여부,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 이렇게 세 가지. 뭐 더 있어요. 근데 일단 세 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기능사 과정 설명이 끝나고 실기도 끝나고 이제 산업기사와 기사 과정 할 적에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접지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제 땅과 그다음 땅에 함유된 수분, 그 다음에 땅이 이제 계절에 따라 온도가 변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온도에 따른 변화를 가지고서 어, 접지 저항 값이 변화된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토양에 따라서 그 토양에 따른 저항 변화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1번 토양의 종류는 그 접지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서 1번 토양의 종류는 진흙, 점토, 사토, 사암, 안반 이렇게 해놨는데요. 진흙의 그 저항값이 가장 낮고 그 다음 점토, 그 다음 사토, 그 안반 지역이 저항값이 가장 큽니다. 두 번째, 수분의 포함 여부는 수분이 많을 경우 저항률은 낮아지는 거예요. 진흙이 낮은 것처럼 땅에 수분이 함유가 되면은 이제 저항률이 낮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계절에 따른 변화. 그러니까 그 땅의 온도에 따른 변화인데요. 대지 온도가 증가하면 접지 저항은 감소를 합니다. 대지 온도가 증가하면 접지 저항, 온도가 증가하면은 도체 온도가 상승해서 저항값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대지는 이제 전해질과 좀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접지 저항값은 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무에서도 좀 상식적으로 요 세 가지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좀 아는 소리를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 접지 설계 시 고려사항. 이게 우리가 접지 설계를 할 적에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IEEE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기능사 수준에서는 그냥 설계 시 고려사항 요 정도까지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5가지를 제가 적어놨는데 더 있어요. 그런데
그냥 5가지 정도만 알고 있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접지 설계 시 고려사항은 첫 번째가 인체에 대한 허용 전류값, 두 번째가 고장 전류의 유입에 따른 전위 상승을 고려를 해야 되고, 세 번째가 보폭 전압. 그 다음에 뭐 사실은 뭐 메시 설계를 할 적에 그 접촉 전압도 이제 우리가 따지기는 하는데 제일 큰 거는 보폭 전압입니다. 걸어 다니다가 전유값이 큰데 이게 걷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이제 감전사 당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토지 고유저항, 다섯 번째는 접지극 및 접지선 굵기입니다. 뭐 접지극이랑 접지선 굵기는 우리가 그라운딩 컬큘레이션, 이제 그 접지 설계를 할 적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갖다가 대형 플랜트 같은 거 프로그램 갖다 이제 돌려서 계산을 해냅니다. 뭐 이탭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영상에 찍은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수계산 안 합니다, 이거. 요즘은 예전 뭐 단락전류 개장도 조그만한 뭐 22.9kV의 조그만한 빌딩 그냥 뭐 엑셀 시트로 만들어 놓은 것 갖다가 단락전류도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은 실제 이제 대형 플랜트 같은 경우는 다 이 탭을 이용해서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실제 단락전류를 로드 리스트를 정리하고 로드 플로우를 계산하고 스타팅 커런트랑 숏서킷 커런트를 계산을 하고 숏서킷 커런트 값으로 우리가 차단기 용량과 케이블 사이징을 하고, 그리고 지락전류 계산은 우리가 접지 설계를 한 거 가지고서 또 지락전류 값을 계산한 걸 또 적용을 해서 그 접지 매시 간격이나 접지선 굵기를 선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것도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한 거는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에서는 접지 관련돼서는 정말 뭐 기능사부터 뭐 기술사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나옵니다. 문제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실제 실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44번 문제. 제1종 및 제2종 접지공사에서 접지선을 철쭉, 기타 금속체를 따라 시설하는 경우 접지격은 지중해서 그 금속체로부터 몇 센티미터 이상 떼어 매설하는가. 사실 이것만 빠지면은 문제가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빠지게 되면 접지선을 철쭉, 우리 지금 철주나 전주에 이제 설치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요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연도 문제라고 하더라도 신경안가도 맞기 때문에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전주 설계할 적에 실제 그렇게 아직도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접지선을 철쭉, 기타 금속체를 따라 시설하는 경우 접지극은 지중해서 그 금속체로부터 몇 센티미터 이상 떼어 매설하는가. 이건 1m죠, 1m. 100cm. 그래서 요거 좀 관련된 걸 좀 가져와 봤어요. 요것도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접지선 시설, 그래서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GV 케이블을 우리가 쓰죠. 그 녹색으로 됐고 아니면 그 녹색에 노란색 그 표시가 되어 있는 선을 씁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1번 접지극 깊이는 우리가 전주에서 우리가 뭐 변압기 외환 접지를 해갖고 쭉 내려온다. 예전에 뭐 1종, 2종, 3종, 뭐 특3종 이건 없어졌지만 외환 접지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환 접지를 하게 되면은 쭉 내려와요. 그래갖고 땅에 묻힐 적에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 매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결 깊이를 감안해서 더 깊게 묻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기본은 75cm 까지금 매설을 하라는 거예요. 못해도 땅을 파다가 뭐 안 된다 그러면은 75cm까지는 까라는 건데, 뭐 사실은 뭐 75cm 이상 더 매설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철쭉, 기타 금속체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30cm 이상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아까 전에 위에 있는 문제죠. 접지극을 지중해서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이격시켜야 된다. 여기 떼어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뭐 이격이라고 표시를 해도 됩니다. 이격 매설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합선 수지관은 우리가 이제 전주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 감전 인축에 대한 감전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합선 수지관을 덮습니다. 그래서 지하 75cm 이상, 지면 2m 이상. 왜냐면 보통 우리가 요즘 1.8m 정도 키가 된다고 보면은 2m까지는 혼촉이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하 75cm 이상, 지표 면상 2m 이상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는 2.75m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하에 75cm가 묻히고 그 지표 면상 2m까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피레침용 접지선과 공용하지 말 것. 외환조치를 피레침용 접지선과 공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됩니다. 분리해야 돼요, 분리. 우리가 우리가 철골 접지를 우리가 건축물에 어떤 플랜트 시설에 철골 접지를 할 적에도 피레침과 공용해서 설치를 안 합니다. 우리 접지선은요. 피레침용은 별도로 합니다. 낙뢰 쳤을 적에 접지선에 타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접지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비 외함도 변압기 외함도 연결되어 있지만은 이제 다른 기기들과도 외함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피레침용 접지선과는 별도 분리해서 설치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44번 문제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45번, 46번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문제씩은 하고 있지만은 이게 사실 문제답만 하는 게 저한테도 더 좋고 진도도 훨씬 더 빨리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답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께 설명하기 쉽죠. 저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께 실무와 그 다음에 자격증과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자격증에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30cm, 뭐 1m, 75에서 2m, 지하 75m, 피레침과 접지 공용하지만 이거 진짜 키워드들이에요. 키워드들.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도요.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이런 내용들을 두 문제씩 하루 보면은 사실 뭐 너무 10분 동안에 뭐 두 문제 봐가지고 너무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알아야지 여러분들께서 현장 가서 자격증 땄다고 해서 뭐 그 분야를 여러분들이 득도한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 그 시작할 적에 제가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서 좀 쉽게 좀 그 현장 가서 좀 적응을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 실무와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을 자격증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들으신다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고 또 그 예약을 걸어 놓고 아침 7시에 오픈이 되게끔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직장인 같은 경우는 기능사 자격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출퇴근하면서 좀 그 프리하게 좀 볼 수 있게끔 또는 학생들이 또 등교하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7시에 제가 걸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녁 이거 오픈해 봤자 또 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7시로 가능한 한 해놓을 거고 관연도 문제는 7시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이론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이론 정리도 7시에 좀 하고 만약에 뭐 제가 필요하면 관연도 문제 빼놓고 다른 것들은 제가 보고 바로바로 업로드 시킬 수도 있어요. 만들고서. 그래서 7시에 하는 목적이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정말 뭐 12시 넘어서 들어오지 않는 한은 가능한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상 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